안녕하십니까, 홍진선입니다. 전 세계가 K-팝 데모넌터스 같은 K 콘텐츠에 푹 빠지면서 K-푸드, 한식의 인기도 정말 뜨겁습니다. 여러분들은 한식의 얼굴이라고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십니까?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한식, 그리고 자주 먹는 한식은 바로 김치라고 합니다. 이제 김치는 세계로 통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자산이 됐는데요. 하지만 화려한 성장 뒤에는 정체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시자 미래인 김치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와 해결책은 무엇인지 오늘 특집 토론 K푸드 김치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1호 김치 명인이자 김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호남대 드림라이프대 김치 발효 트랙 김옥심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남 김치 생산자협회 김진태 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김치 상품을 연구 개발하는 박진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인들 밥상에, 특히 전라도 사람들은 밥상에 김치 없으면 밥을 왜 차리다 말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외국인들도 그렇게 김치를 찾는다고 하니 참 세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김치를 먹고 있는지 우리 이규민 이사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김치 수요는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K푸드의 열풍하고 그다음에 건강식 트렌드가 있습니다. 네. 그 열풍에 힘입어서 2024년에 4만 7천 톤에 이르는 수출량을 기록했고요. 네. 무엇보다도 요즘 우리 K컬처 콘텐츠가 인기가 높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김치가 노출이 되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아이돌이나 유명인들이 김치를 먹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영향으로 인해서 김치에 대한 아주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친근한 느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또 다른 형태로서는 외국인들이 보기에 김치는 슈퍼푸드라는 인식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좀 수요가 네. 저는 확장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코로나 네. 때 건강해지고 싶으면 김치 먹어라. 막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필드에서 김치를 만들고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일선에 계시는데 네. 회장님이 생각하실 때 왜 이렇게 김치가 인기가 있을까? 도대체 김치의 매력이 뭘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에 김치의 매력은 우리가 이제 같은 레시피로 담아도 집집마다 그 맛이 다르고 또 오늘과 내일과 그 맛이 다릅니다. 제가 출근하면 첫 마디가 오늘 절임 상태 어때? 이렇게 물어보고 시작하거든요. 네. 항상 그것이 저를 긴장되게 하고 또 그렇게 애타게 하기도 합니다. 또 낮에 근무할 때는 또 양파 까다가 울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퇴근할 때는 파김치가 됩니다. 네. 아, 그래요. 이거 너무 실감나는 말씀이신데 네. 그 중요하게 들리네요. 똑같은 공산품이 아니라 그날과 그 습도와 날씨에 따라서 나를 긴장시키는 음식이니 얼마나 매력이 있는 음식이겠어요. 그렇죠? 그 유산균하고 싸우니라고 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네. 그래요. 김치 산업 육성 그리고 세계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광주에 세계 김치 연구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한식 메뉴로서는 유일하게 자기 날을 갖고 있는 애가 김치예요. 11월 22일이 김치의 날이거든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고 있을 텐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치. 네, 가치. 김치의 가치는 아주 다양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자면 김치의 가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 그러면은 김치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영양이 너무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어줘야만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김치는 힘이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김치를 먹어라.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교수님 그 제자들 키우시잖아요. 네네. 네, 어떤 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김치를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학교는 이제 성인 학습자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저는 지금 우리 학생들이 50명 정도 돼요. 50명. 예. 네. 그러는데 제 까만 네. 우리 전체 드림라이프는 많고 엄청 많고요. 근데 이제 제 까만 그러는데 그 학생들이 여기 분들이 아니에요.
아, 전국에서 오세요? 네,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강주의 분들은 그렇게 그다지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오시는데 그분들이 김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 아하. 저처럼 김치에 올인하고 싶은 분. 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오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업 분위기가 너무 좋고 너무 진지하고 네. 예, 재밌어요. 그래요. 김치와 발효에 대해서 전국의 네. 분들이 광주에 와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바로 그런 동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박진수 대표님 같은 경우에 한식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김치의 경쟁력, 산업적인 경쟁력 네. 어떻게 고민하고 계실까 네. 궁금합니다. 김치는 이미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이제 검증된 그런 발효 기술 산업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여러 한식 제품들을 개발하면서 느낀 강점이 한 세 가지로 뽑는데, 그런 첫째는 그런 발효와 그런 숙성의 기술의 정밀도예요. 그 부분이 한국의 발효 균주라든지 그런 숙성 데이터 이 관리가 세계적으로 제일 최고 수준에 도달돼 있고, 두 번째는 확장성인데, 그런 김치가 반찬을 넘어서 이제는 다양한 요리에, 해외 요리에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성과 그런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런 강한 경쟁력이 앞으로는 미래형 그런 식품 산업의 플랫폼으로 네. 진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아까 오셔가지고 사모님이랑 둘이 오셔서 김치에 대한 얘기를 정말 흥분하셔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데 너무 보기 좋았어요. 예. 자, 이런 김치를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김치 산업의 흐름, 분위기 궁금합니다. 이사장님께 좀 들어볼까요? 그 요즘 김치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이제 일상에서 즐기다 보니까 가치를 몰랐는데, 최근에는 어떠냐면 전문성 강화와 이제 그 프리미엄화입니다. 그 호텔에서도 호텔 자체 라인업을 이용해서 그 자체 브랜드로 아주 좀 프리미엄 김치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이게 전 시장 전반의 김치 한쪽에 좀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소비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 소위 얘기하는 10명이 있으면은 3명은 직접 담궈서 먹고, 그 3명은 그 만든 분한테 얻어 먹고, 4명이 이제 구매해서 사 먹습니다. 시장에서. 아,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담궈서 먹는 트렌드에서 흐름에서 이제 구매해서 네. 이런 소비 구조, 이제 구매 형태로서 이제 김치가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산업화가 굉장히 빨리 이제 전환되고 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제품의 다양화입니다. 우리가 정형적으로 갖고 있는 김치뿐만 아니라 이제 저염, 저당, 이제는 비건, 네. 그런 또는 뭐 홀푸드와 같은 형태의 이제 새로운 컨셉의 김치가 막 등장해요.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샐러드처럼 샐러드처럼 먹는 어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의 수요가 좀 많습니다. 특히 유럽하고 북미 같은 데는 이제 한식당도 많이 진출해 있고요. 거기에 또 프랜차이즈들도 우리 기업들도 열일하고 있고, 그런 대형 유통에서도 많은 수요가 있어서 그런 B2B 시장도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이런 큰 트렌드들을 보이고 있어요. 네. 네. 사실은 그 오션이 생기고 그 상승 곡선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상승 곡선 위에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진수 대표님께서 이제 유럽 네.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네. 어떻게 하면은 김치로 돈을 벌어볼까, 산업을 만들어볼까,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네. 듣고 싶네요. 네. 저희는 김치가 지금 그런 산업적 확장성에서는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국내 흐름에서는 그런 1인 가구가 증가가 되고, 그런 편의성 중심의 소비 구조가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 소용량 간편 형태를, 대용량 김치는 이제 소비하지 않고 네. 소용량 소비 형태의 구조로 가고 있고, 해외 흐름 쪽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열악한 게 그 해외에서도 김치 제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브랜드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서 국내에 있는 김치 브랜드들도 굉장히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김치를 그런 기술적인 표준화가 뒤따라진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장벽을 내려서 아마 넘어갈 수 있는 편안함이 생길 것 같고, 김치는 그런 발효 식재료로서 그런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데, 해외 셰프들도 이제는
그들의 고수, 뭐 바질 이런 것들하고 같이 페어링하는 시도와 도전을 이제 앞으로 잘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큰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연구 개발도 네. 하신 상품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던데 네, 좀 소개 맞습니다.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는 약간 이제 한국인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싶어가지고 김치에 대한.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에서 어떻게 하면 김치가 본인들한테 현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의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집에 냉장고에 있는 김치의 형태하고는 전혀 다른 소스 형태든 어떤 프레이크 형태든 블럭 네. 형태든 네. 그런 식재료로서의 그런 제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제품들이 지금 계속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스타트업이나 대기업들이 지금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굉장한 상상력도 필요할 것 같고 도전 정신도 네.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김치 산업은 발달해 가고 있는데 눈앞에 걸림돌들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문제들이 뭐라고 보시는지 먼저 김진태 회장님께 여쭤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김치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지만 또한 구조적으로 성장을 가로막는 좀 그런 장애 요인들이 있는데요. 첫째, 그 김치는 원가 구조의 경직성을 들 수 있어요. 김치는 우리가 가공식품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선식품이 더 가까워요. 그 아시다시피 김치는 배추, 고춧가루 그 원재료를 네. 이렇게 버무리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그 리스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기후 위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최근에는 배추값이 폭등해서 제가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들은 것이 이제 그 김치는 우리 손맛이 중요하잖아요. 노동 집약제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자동화가 좀 힘들다. 인건비가 많이 들죠. 네, 자동화가 힘들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또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뭐냐면 그 외국산 저가 김치이기 네. 때문에 그것이 그 경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 워낙 저가예요. 근데 또 그 우리가 그래서 중국에 가서 현지 실사를 해보니까 마트에 키로에 한 3,600원 정도 팔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키로당 800원에 수입되는지 그걸 보면 뭐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만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보조금을 많이 지급한다고 그래요. 아하, 그렇군요. 예, 네. 그런 장벽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어쩌면 또 이제 그것을 또 기회로 삼아서 또 우리가 프리미엄 김치랄지 어쩌면 또 좀 더 나은 제품을 만든다면 또 기회가 되겠지만 지금은 어쨌거나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저가 김치하고 그 경쟁하기라고 좀 힘들어요. 그래요. 그러시군요. 우리 김옥심 교수님께서도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재 좀 어려움이라든지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제 김치 소비 감소가 문제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식습관에 이제 변화가 있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달라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1인 가구가 증가가 됐어요. 그죠? 1인 가구가 증가하다가 보니까 어때요? 이제 김치 소비가 자체가 아무래도 줄어들죠. 자체가 줄어든 거죠. 네. 그런데다가 또 가정 내에서도 김치가 이제 또 줄어듭니다. 왜냐 그러면 또 우리가 외식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외식을 많이 하고 또 반면에 가공식품이 또 증가가 됐습니다. 그죠? 예, 가공식품이 증가하다 보니까는 그 우리의 김치를 조금 덜 먹게 되고 또한 또 젊은 세대들이 김치를 좀 기피하죠. 그렇죠. 예, 그게 또 문제고요. 예, 그리고 이제 김치의 기능성과 그죠? 예, 건강성에 이런 것들을 더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봅니다. 네. 예. 시대적인 트렌드도 달라지고 있고 예, 그리고 중국산 김치가 보니까 적자가요 258억 원 정도 1월부터 9월까지 생각보다 정말로 많은 양이니 현장에서 느끼시는 이걸 어떻게 뛰어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김치를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쟁력도 키우면서 우리 김치의 정체성도 잘 지켜가는 두 마리 그렇죠. 토끼를 다 잡아가야 할 텐데 어떤 점을 강화하고 지켜나가야 될지 우리 각자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잘 지키면서 이런 잘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우선 조건은 그런 우리 스스로가 선입견과 편견이 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개발한 것을 보고 이제 평가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 네. 국내에 있는 평가위원분들과 해외에 있는 평가위원들의 극명한 정반대의 그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김치에 대해서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 라면에만 들어가는 그런 블럭을 왜 또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굉장히 Q&A가 많았었고요. 김치 블럭을 만들어 예, 갔을 근데 때. 해외에서는 내 레시피에 가장 빠르게 간편하게 적용이 됐어. 그래서 혁신상을 줄게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극명히 갈리는 게 약간 우리 김치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의 김치가 현지의 음식에 각각 페어링되고 있고 잘 식재료로서 잘 활용되고 있는 그런 기능성이 있는 다용도로서 멀티의 식재료로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우리의 자산을 좀 더 재해석하고 재발견하는 그런 노력만으로도 현지화와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우리나라의 그 어떠면 김치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 자체가 어떠면 경쟁력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조급하게 중국산 김치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단가를 낮추거나 이런 가격 경쟁을 하면 용어이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가 김치 종주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김치 산업을 선도해왔고 지금까지 중국은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김치를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체성을 그대로 지키는 게 중요한데 김치는 단순히 저는 바로 식품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국의 식문화나 또 어떻게 보면 거기 우리 강주 김치 명인처럼 어떤 장인 정신이 숨어 있고요. 네. 또 우리 종갓집의 어떤 그런 전통도 있고요. 또 김장이라는 어떤 공동체의 어떤 그 정신이 그런 담겨 있는 유산도 담겨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어떤 자산인데 단순히 어떤 뭐 비싸다, 외국의 싸다. 네. 비싸다 싸다 그리고 또 외국의 입맛에 맞춰야 된다 안 맞춰야 된다 네. 그런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김치의 그런 정체성을 네. 좀 진정성 있게 알리는 것이 그것이 경쟁력을 확보해가는 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벌써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도 결이 약간 다르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지역성에 그리고 그 과학적 복원과 그죠? 또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또 해본 것도 괜찮겠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명인님이라서 더 보수적으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다르네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김치의 정체성은 우리가 지역의 재료, 네. 지역의 재료 플러스 지역 미생물, 예, 또 지역의 문화에서 예, 탄생을 합니다. 네. 사실은 그죠. 그래서 경쟁력을 지키려면은 지역성 그리고 감성이 아니라 과학의 데이터로 우리가 재확립을 해야 된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성적인 것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데이터를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걸 접목시킬 수 있는 예, 예, 단계까지는 가야 한다. 네네. 이런 얘기를 그러죠. 듣는데요. 예, 예. 그래요. 현장에서 그 손맛이라고 얘기하면 절대적인데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이기민 이사장님께서는 이 정체성과 경쟁력의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중국산 아니 뭐 외국산 네. 김치가 들어와서 사실 그 산업에서 지형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게 굉장히 커요. 어떤 거를 예를 들냐면 그 이제 외식업에 하시는 분들이 김치전 네. 그리고 김치찌개가 기준을 사실은 수입산 김치 기준으로 가고 있어요. 가격 그걸 한번 하다 보니 네. 가격 그거를 때문에 쓰다 그래요. 보니까 가격 때문에 그걸 쓰다 보는데 네. 알기 모르게 그걸 써서 이제 김치전이나 김치찌개 그래야지 뭐 맛이 난다라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진짜 큰일이구나. 저 정체성을 정말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지역 식재 우리 우수한 식재료로 무엇보다도 그 품질 관리.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조금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화하는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에 그 등재가 돼갖고 네. 그런 갖고 있는 좀 남들 상징적인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 스토리텔링과 문화적 요소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로 가야 되고 저는 더욱 중요한 거는 네.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저는 캠페인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캠페인. 그럼요. 우리가 우리 것에 대한 의미 부여하는 것에 조금 소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무심코 쓰다 보면 갑자기 김치의 정체성이 기준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앞에 말씀하신 약간의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맛에 대한 또는 제조 공정에 대한 기본적인 표준화도 그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좀 동의를 하고요. 네. 그리고 그렇군요. 우수한 식재료, 다음에 안전한 품질 관리, 다음에 프리미엄 브랜드 이런 것들 그리고 문화적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김치가 200가지가 넘는다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다양성, 깊이 이런 거를 잘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풀어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 프리미엄 전략, 김치의 프리미엄 전략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가격 단가의 문제, 그리고 일상에서 식사를 하실 때도 맛있는 건 알겠는데 비싸요. 호텔에서 나온 김치 맛있는 건 알겠는데 비싸요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전략, 실효성 있는 좋은 전략일까에 대한 고민도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리미엄 전략은 단순히 그 가격만 올리는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산 김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나 그런 기술을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각 나라별로 민족성이라든지 그런 트렌드, 현지화하는 그런 식문화를 그 나라에 맞는 거를 잘 알고 그렇게 아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젊은 소비자들이라든지 그런 해외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가지면 안 되는 김치가 되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프리미엄 전략이 중국산하고의 경쟁이 아니라 그런 웰리스, 그런 미식이라든지 그런 발효 식재료 시장을 이끄는 그런 고급 카테고리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평가가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절대 평가의 기준으로 네. 혼자 계속 우뚝 설 수 외치는 있어야 것은 한다. 식재료를 외치고 있는데 식재료의 고급 식자재 카테고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수님 하실 말씀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왜 프리미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산 김치는 가격의 경쟁력에서 우리가 해볼 수가 없어요. 그죠? 너무 아까 800원 얘기하셨죠. 예. 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산 김치는 그쪽으로 가격적으로 이렇게 가고 또 우리의 김치는 가치의 경쟁력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명품 김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소비자는 뭐 싸고 양 많은 것을 지금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다 건강하고 그리고 또 브랜드가 좋고 그죠? 맛있고 이런 쪽으로 최근에는 그 프리미엄 식품 시장이 연간 성장률이 10% 이상 이렇게 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프리미엄을 꼭 우리가 그 중국산하고 막 파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서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러군요. 네. 지금 예컨대 미국에 우리 이제 대기업도 미국에 진출해 있고 그리고 미국에 김치 공장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김치가 수출이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래도 한국에서 만들어 본 것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와인을 프랑스산 먹고 싶어 하던 거나 똑같은 건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 프리미엄 김치 곧 저는 이제 그 프리미엄 김치는 우리 남도 김치라고 여기는데요. 그 거기에 이제 프리미엄 김치가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요. 요구하는 조건을 보니까 그것이 우리 남도 김치에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 프리미엄 김치가 요구하는 것이 그 원재료의 품질 우위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 전남이 김치 원재료의 우리나라의 60%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환경, 뭐 이렇게 유기농 이런 게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료가. 그리고 프리미엄 김치는 대량 생산 체계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소규모로 이렇게 어떤 장인의 정신을 깃들여서 이렇게 담는 것이고 또 이 프리미엄 김치가 또 아까 말씀드린 정통성이나 지역성 또 이렇게 스토리텔링 같은 것을 중시 여기잖아요. 거기에 딱 본다면 이 프리미엄 김치는 딱 이 남도 김치와 맥을 딱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적으로 남도 김치는 우리 그
대한민국 내에서도 좀 비쌉니다. 네. 그래서 프리미엄급으로 취급받고 있고요. 네. 그 남도 김치를 이제 어떤 지켜야 되는 거, 네. 그걸 갖다가 저희들은 사명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는 프리미엄 김치 이 전략은 네. 바로 결국 국산 김치의 유일한 지금 탈출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네, 그죠? 네. 예, 그래서 가격 경쟁은 필패 구조고, 예, 그죠? 우리가 아까 말하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지역성, 기능성, 전통성, 그죠? 이런 바로 가격을 묶어내는 프리미엄 김치 시장은 아직도 그런데 불모션입니다. 불모지다. 예. 예.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저희들 2025년 10월에 한식 컨퍼런스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 주제가 그 채소 발효였어요. 우리 채소 발효는 전 세계에서 드문 이제 우리만의 갖고 있는 그 굉장히 좋은 식문화 네. 방법인데 거기에 대표하는 게 김치예요. 근데 거기서 그 발표를 그 건숙수 그 레스토랑 미쉐린 네. 그 가이드 레스토랑의 스타 레스토랑의 권우중 셰프님께서 말씀하신 게 발표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김치를 아주 좋은 한식에서 반찬 문화가 있어요. 근데 김치를 어떻게 여기냐면 덤으로 여겨요. 공짜로 먹는 음식. 그러다 보니까 이 김치에 대한 가치 부여를 안 해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편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덤으로 주는 공짜로 주는 음식으로 전락을 하니까 값싼 이제 그 수입산을 쓸 수밖에 없는데 얘기한 이제 좋은 우수한 말씀하신 우수한 식재료로 정말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의 별도의 단일 메뉴로서 한식을 네. 그 자체 음식 메뉴로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다. 김치가 이제 단순한 반찬이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게 앞으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분야가 아닐까. 그냥 음식 메뉴 네. 별도로 주문을 해서 넣는 네. 덤으로. 근데 그만큼의 이제 스토리텔링 프리미엄 고부 가치로 만들어 가야죠. 네. 명인님의 중심의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산지. 예를 들어 해남에 우리가 하면 배추, 네. 절임 배추 유명하잖아요. 배추하고 저는 화순의 고들빼 김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화순의 고들빼 김치 엄청 여수, 갓김치 갓김치. 네. 이런 것들이 지역에 대표하는 지역 중심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명인님과 같은 분들의 브랜드가 돼야 그렇죠. 되고 네. 그리고 그 소비자들은 분명 거기에 기꺼이 네. 프리미엄 비용을- 지불을 그럼요. 예. 그런 문화가 이제 같이 함께 연결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네. 우리 전라도의 22개 시군들의 김치들은 이미 특성화가 좀 돼 있나요? 특성화가 돼 있습니다. 네. 맞아요. 다 그거 22개 시군마다? 시군에 네. 다 특성화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진하면은 뭡니까? 토화지시잖아요. 토화지 김치는 강주위가 있어요. 네. 강진해가 있어요. 예. 그럼 고흥하면 유자가면 또 요즘 한창이죠. 근데 유자가 있잖아요. 유자 김치가 나온 거예요. 예. 뭐 장흥 표고, 그게- 예, 장흥의 표고부터. 거기에 와인처럼 네. 이렇게 제조나 그 지역의 스토리가 같이 잘 브랜드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예, 아 그거 그러면 자체가 정말 브랜드가 와인 한 거 지도가 있어요. 있는 것처럼 김치 지도가 생기고 그렇죠. 여기 있는 김치 먹어보고 싶다. 와 너무 근사하겠는데요. 저의 꿈입니다. 네네. 와인 산업을 빗대서 우리 남도 김치 산업을 한번 일으켜 보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이고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그 채소 발효 우수성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치는 채소 발효 우수성의 대표 주자입니다. 대표 주자인데요. 그 재료가 배추, 고춧가루, 마늘, 양파, 젓갈 해서 11가지 이상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재료를 써서 발효시키는 것은 또 유일한 우리 김치입니다. 김치죠. 예, 그게 우리 김치예요. 그래요. 예, 예. 자식 자랑하는 표정이세요. 그래요. 아니 그 생각이 들어요. 방송하다 보니까 우리가 고급 식당 가서 굴비 정식 먹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는 김치 정식. 그렇죠. 예. 좋습니다. 이런 메뉴들이 네. 만들어지고 네. 광주 가서 김치 정식 먹자. 예, 예, 이런 좋아요. 것들이 예. 좀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전남이 조금 전에 김치 원재료의 60%를 다 대고 있어요. 예. 생산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 김치 생산량은 그런데 10%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도대체 이 갭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결국 어쩌면 서울 수도권의 큰 시장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수도권과 충청도가 이렇게 산업 시설이 많습니다.
전남은 애석하게도 어쩌면 이제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지 역할밖에 할 수 없었는데요. 좀 이제 좀 역설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자원이 이렇게 풍부하면 그 가공 산업이 좀 더디게 발달하는 그런 경제 현상들이 좀 있긴 있어요. 아, 다른 분야도 그런가요? 예, 예, 네. 예. 특히 또 우리 그 전남도민들은 음식 솜씨가 뛰어나고 또 인근에 어떤 그 김치 원재료가 지천으로 깔려 있어서 이렇게 본인이 직접 담으면 또 되기 때문에 네. 김치의 소중함을 별로 안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예, 예, 예. 사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너무 오히려 가까이 예, 있어요. 예. 네. 그 김치 산업은 경상도 훨씬 더 발달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전라도는 네.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경상도는 끼인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아하, 그래요. 경상도는 감사하다고 하는데 전라도는 먹어본 게 별로네. 그러니까 그런 다들 이거 다, 명장들이어가지고 예, 본인이 박사들이니까. 네, 예, 네. 예. 그래요. 그런 현상이 있고 또 어쩌면 지금까지 어쩌면 지역 정부가 농업 위주의 정책을 좀 많이 폈지 않았나 이런 생각. 지금은 그 반면에 그래서 이제 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김 산업도 한번 육성해 보자라고 이제 전남도에서 최근에 나왔고. 근데 이제 김치는 김처럼 산업이 전혀 없었으면 그렇게 이슈가 될 건데 또 김치는 또 어중간하게 또 산업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네. 좀 이슈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김치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예. 전문가 육성이 안 돼 있어요. 아하. 후계. 네, 전문가 네네. 육성이 안 돼 있어요. 네네네. 왜냐 그러면은 이게 그 표준화를 시키려면은 네. 레시피도 이제 뭔가가 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가 없군요. 예, 지금은. 그런 예, 네. 그러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우리 일반인이 전문가 수준이 그러니까요. 예, 지금 남도 그러니까. 김치가 예. 지금 약간 정체가 돼 있고 그- 치고 나가지 그러니까 못하는 그게 우리 이제 그 대표님 그게 일반인이 전문가 수준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진 그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아니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남도 기업들은 이렇게 성장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이, 감사하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니 네. 저 참 부끄럽네요. 그 일반인이거든요. 네. 저는 아직 이제 저희 세대는 김치를 못 담가 먹어요. 그러니까 안 담가 먹은 줄 알죠. 예, 몰라요. 그리고 엄두를 못 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치 전문가 집단이 생기고, 그렇죠. 예, 그분들에게 실은 일종의 베네핏을 드리고, 예. 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자, 남도 김치 생산량 확대하고 팔로 키워야죠. 네. 예, 어떻게든지 해내야 되는데 네. 그 방법은 무엇일지 이사장님 여쭤볼게요. 저희 그 사실은 우리가 그 남도는 우수한 식재료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치의 원재료를 잘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발효하면은 남도고 그리고 사실 최근에 남도국제 미식산업박람회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미식이라고 붙었을 때 남도 미식이 이게 참 입에도 잘 붙고 네. 저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좋은 아까 얘기한 뭐 화순의 고들빼기 김치라든지 이런 그리고 명장님들 같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저는 저 남도 쪽이 충분히 저는 프리미엄 또는 김치의 어떤 좀 대명사로서 대표하는 지역으로 저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김치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맛을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좀 최소한의 필요로 하는 그 맛의 방향성을 갖는 표준화도 표준화. 필요해요. 네. 레시피가 나와야 그게 됩니다.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획일화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왜냐하면 지금 국적 불명의 김치들이 이제 막 너무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네. 한식이 유명해지고 K푸드가 인기가 있어지니까 특히 김치에 인기 있으니까 이제 소위 그 거기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수익이 가능하다 생각해서 국적 불명, 정체성 불명이 나오는데 네. 우리가 김치란 이름을 붙이려면 이런 정도의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 이런 게 좀 필요해요. 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200가지 넘는 김치인데 그러죠. 이런 종류에서 스토리텔링이 있고 우리는 마스터 김치 명인들이 있고 그런 분들을 잘 엮으면 저는 이제 그런 노력을 지금 이제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제 양적인 것보다 질적으로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라도라고 하면 광주 따로, 전라남도 따로, 전라북도 따로가 아니잖아요. 근데 각자의 이제 이렇게 가는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것도 좀 답답하던데 어떠세요? 아 예. 제가 느끼기로는 광주 전남에 이렇게 행정구역이 분리된 것이 김치 산업에서 엄청난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예. 원재료는 전남에서 나오고 김치는 메가시티에서 소비하고. 예, 네. 소비하고 하는데
예컨대 그 강주 김치 축제는 원래 이제 강주 전남이 같이 했었어요. 네. 같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 강주에서만 있다 보니까 강주 산업지만 강주만의, 독점하고 네. 전남은 소외당하고 지금 또 예컨대 또 내일 모레 있을 강주 MBC 5.18 광장에서 있는 김장대전도 네. 거기도 이제 우리 전남 또 소외당하고 있고. 아, 뭐 전혀 아닐 텐데요. 거기 전남 참석 안 해요? 저 네? 합니다. 하는 걸로 알고 네네. 전남 업체가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 그래요? 네. 첫 해만 참석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좀 아, 그러니까요. 다 되더라고요. 참석한 줄 알고. 그러니까 이런 아니에요.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그러시구나. 외지에서 본다거나 대한민국 우리는 전체에서 똑같이 보면 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똑같이 보는 네. 네, 똑같이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주도 좀 애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주 김치라고 내세우기도 좀 뭐하고 남도 김치라고 내세우고 왜냐하면 타이틀은 강주 김치인데 속 내용 보면 다 남도 김치로 이렇게 네.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최근에 보면 강주는 전남의 수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네. 사실 저도 전남에서 태어나서 강주에서 학교 다니고 네. 강주에 살고 있으나마는 강주 전남이 통합돼야 되고 특히 당연하죠. 김치 산업은 네. 좀 손을 잡고. 손을 잡고 네, 선정.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전남 강주 전남 그 행정연합인가 그 출범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최초의 어떤 사업 분야로 어떤 김치를 좀 넣어줬으면 아하, 네. 그래요. 그 메가시티 관련해 가지고 롤을 돌려볼 때 김치 산업을 가지고 경쟁력을 손을 잡고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또 예산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남도가 전라도가 그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미식 지역으로 저는 성장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중심에 이제 동력을 발효 그리고 김치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너무 네. 식재료가 좋기 때문에. 네, 네. 그래요. 가장 젊은 우리 박진수 대표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듣고 저는 계실까? 판로개척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에 앞서서 김치 산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R&D 지원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이유는 그런 히트 상품 하나가 산업 생산량 전체를 끌어올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히트 상품 개발이 단순 제품 개발이 아니라서 그런 원료 농가나 이제 R&D, 제조, 그런 또 유통 구조의 같은 성장 구조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저는 지역 농가와 그런 생산량이 증가되려면 그런 R&D 지원이 어떤 지자체나 정부에서 네. 전폭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 R&D 지원도 분리돼 있으면 이 네. 양이 작아지고 맞아요. 예, 규모의 분산 투자가 경제가. 되고 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자연스럽게 표준화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예. 물론 변주는 여러 가지로 있어야겠지만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주 MBC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전라도 김치 맛의 글로벌 표준화가 가능할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교수님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전라도 김치의 표준화가 조금 쉽지도 않나요? 쉽지가 않죠. 네. 왜 그럴까요, 우리 사장님? 왜요? 나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데. 네. 아, 그래요? 네. 일단은 그러면은 저기 회장님께서 전라도 김치의 규격화와 표준화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가능하죠. 네. 예. 그 결국 어쩌면 그 표준이라는 것이 여기 이제 음식이고 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세계인이 먹으면 그것이 표준화가 되는 것이지 뭐 표준화가 뭐 배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리고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제 컴퓨터가 하는 일은 AI가 다 하기 때문에 그 표준화는 건 가능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레시피라도 어제 오늘이 다른 것이 김치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야 되고 또 어쩌면 그 세계의 각국의 어떤 맛이 다 다르는데 좋아하는 그걸 다 맛. 그러죠. 네. 그걸 어떻게 다 하기로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핵심 분야만 표준화하고 나머지는 상당히 좀 여유롭게 네. 그 나라의 입맛에 맞춰 가자. 어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 수출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일본 사람들의 입맛을 알아야 돼요. 예. 그분들의 입맛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죠? 우리가 뭐 유럽 쪽에 보면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근데 우리는 지금 전라도 김치 맛을 글로벌 세계화를 시킨다 이 말 아니에요. 세계화를 시킨다는 이 뜻이지요. 지금 표준화를 시킨다는 것은. 네. 근데 우리 전라도 김치의 그 표준화는 그 예를 들어서
이 우리 김치 양념이 진하잖아요. 젓갈도 많이 들어가고. 그죠? 네. 이 양념이 진한 거를 과연 그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라도 김치를 이렇게 또 이제 이 자체를 딱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외국으로 낸다는 것은 좀 저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연구할 분야가 많다라고 예, 필드에서 그렇습니다. 느끼시는 그게 거고요. 이제 네. 예. 저는 전라남도에 남도가 갖고 있는 김치의 특징들이 있어요. 네. 다른 지역과 저런 그 요게 남도의 김치라고 붙이기 네. 위해서는 이런 핵심적인 거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네. 거를 그리고 프로세스 상에 그거만 잘 해놓고 나머지 이제 염도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바로 맵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조절하면 돼요. 근데 그래서 그게 왜냐 우리 한식이 요즘 사실은 대표적인 음식에서 발생하는 변화들 중에 하나가 혼종성이에요. 네. 계속 하이브리디티가 발생해요. 문화의 뭐 융복함이 너무 빨라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한식으로 요즘 파인다이닝 쪽에 가장 잘 나가는 식당들이 다 보면 그러한 것들을 잘 반영한 거예요. 그럼 그게 한식이냐 아니냐고 붙였을 때 어느 정도의 그 한식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가는 게 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장, 고추장, 된장, 간장을 썼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발효.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국적 불명이 뭐 와서 우리 남도 김치야라고 했을 때 차별화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맞아요. 조금은 정해가는 게 어떨까. 네. 그런 네. 것이 이제 네. 우리가 애국으로 수출을 했을 때 네. 이제 애국인들의 입맛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남도의 김치 그것 자체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짜고 맵고 네. 그죠? 예. 예,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이제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염도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낮추고 맵기 그죠? 같은 예, 이런 거를 낮추고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죠? 상큼 감칠맛 베이스로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보면 어쩔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필드에서 가장 큰 숙제로 느끼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와인에도 피노누아가 있고 쉬라가 있고 이게 맛이 다 다른 것처럼 그러죠, 네. 그러죠. 예, 그 진한 맛의 김치를 먹고 싶다면 전라도 김치, 예,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문화적인 생각이 그런 듭니다. 표준을 말씀을 하는 게 더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많은데 우리가 세계화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세대 간에도 김치 가지고 숙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 얘기 하면서 이제 마무리 해보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대. 예, 젊은 사람들과 김치를 공유할 방법. MZ 세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맛은 이제 기억이고 추억인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떤 김치 맛을 못 느꼈다는 것은 우리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밥을 먹어본 적이 기억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네. 예, 그래서 공부하느라고 제가 지쳐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장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네. 지금 우리 김치들이 지금 중국산 김치가 너무 많이 먹잖아. 아이들 무조건 일식 가면 다 중국산 김치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저는 어렸을 때 그 엄마 맛이 기억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의 그 맛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인데. 정체성 네. 있는 우리의 김치를 맛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맛을 모르고 중국산 김치가 자기들이 인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네, 나는 네. 그게 두려운 거예요. 문화 경험. 그러니까 한복 예. 안 입어보면 한복이 맞아요. 어색한 것처럼 네. 그렇게 안 그래서, 되게 하는 예, 숙제. 그게 참 두려운 거예요. 필요하겠습니다. 그게 네. 프랑스에서는 어린애들이 학교에 잠깐 안 나오고 부모님하고 갤러리를 같이 가거나 문화적 경험을 하면 출석으로 인정해 준대요. 네. 문화에 부여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네, 말씀하신 문화. 것처럼 어린애들한테 사실 이 음식은 뭐 우리 소위 얘기하는 중독성이 있어요. 인이 박히는 몸이 기억하니까. 그래서 인이 박혀요. 예,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약간 의도적인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한식의 관점에서 네. 그리고 요즘의 특징 중에 하나 MZ 세대들은 젊은 친구들은 음식을 그냥 먹을 게
과거에 비해서 지천에 너무 깔렸어요. 지천에 깔렸어요. 그걸 먹기 억지로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네. 거기에 잘 그거와 맞는 컨텐츠화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음. 그런 노력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아 이런 걸 왜 먹었지만 비건이라면 비건 김치가 비건의 의미 부여해서 트렌디해. 그렇죠. 네. 좀 팬시하거나 트렌디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예. 의미 부여. 예, 재정의, 그러니까 예. 저는 그래요. MZ 세대 하면은 물론 그 뭐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게 그 방금 얘기하는 뭐 김치, 그죠? 뭐 비건 김치 이런 것도 중요하는데 이게 우리 전통성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예. 핵심 코어. 예, 핵심 코너죠. 그러니까 전통성과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을 네. 예, 아까 플레이팅 얘기하셨는데. 예, 네. 동시에 이거를 충족을 시켜놔야 돼요. 네. 네. 사진 찍어서 이쁜 김치를 만들어야죠.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그 MZ 세대들은 자기들이 이 먹고 이러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가 음식점 다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쁜 건 먼저 사진을 찍어요. 그애들은 사진을 찍어갖고 올려서 막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김치를 김치를 그냥 이렇게 넣고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뭔가 좀 더 이쁘게 네. 플레이팅을 해서 네. 이렇게 먹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요.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데 네. 요즘 MZ 세대들은요 아주 간편한 음식을 좋아해요. 우리가 스낵형 그리고 뭐 컵에다가 그냥 뭐 젓가락 필요 없이 그냥 포크 찍어갖고 먹고 핑거푸드. 네. 네.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MZ 세대들이 번거로운 거 싫어해요.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MZ 세대에서는 이런 김치를 담아 먹는다라는 생각을 안 해. 김치는 담아 먹지 않는 거야라고 생각이 돼요. 사 먹는 거. 예, 사 먹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아주 그래요.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김치는 사 먹는 거죠. 김치는 사 예, 먹는 거죠. 김치는 사 먹는 것이다. 그 저는 실은 네. 저도 김치 사 먹는다 그러면 약간 죄의식 느끼거든요. 아니요, 지혜로운 여성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편견도 좀 깨야 되겠죠. 그렇죠. 네. 능력을 발휘해야지 그 김치 담는데 그 능력을 소비합니다. 그래요. MZ 세대와 함께 호흡할 김치의 미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이제 저희 아들도 MZ 세대인데요. 네. 저희 아들은 김치를 너무 좋아해서 근데 많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고민을 해본 적이 어렸을 때 없어요. 많이 예. 접해봐서. 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우리 박진수 대표님께서 가장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마지막 그래서 발언 부탁드립니다.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김치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성장하려면 그런 경험을 중시하니까 MZ 세대가 그리고 그런 콘텐츠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MZ 세대가 자연스럽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접점이 필요한데 너무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전통성을 너무 이렇게 강조하거나 불편함을 너무 이렇게 껴쳤거나 하는 그런 김치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좀 캐주얼하게 김치가 바뀌어야 되고 네. 뭐 이런 개인 취향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이런 테스팅이나 페어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접점이 필요하고요. 그 전통을 너무 강조하지 말고 그런 MZ 라이프 스타일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스며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치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뭐 하루 종일 해도 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김치 얘기 나눠보니까 대한민국의 김치 산업 더 멀리,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뭐 농업이라든지 유통, 기술, 문화 산업까지 그리고 소통까지 모두가 함께 손잡아야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치의 정체성은 지켜가면서 세계 시장에서 널리 사랑받는 대한민국 김치로 자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